2010년 4월 10일, 일본 나가노시 와카미야에 위치한 한 대여 창고에 많은 경찰이 몰렸습니다. 거기에 사체를 유기했다는 이토라는 남성의 자백 때문이었죠. 그의 말대로 대여 창고에 있는 차 안에서 2년 전 실종됐던 야쿠자 출신의 미야기라는 남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토는 그가 속한 회사의 회장 가족 3명의 실종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는 전혀 연관이 없고 2년 전 있었던 미야기의 사건 때문에 그들이 실종됐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야쿠자였던 그를 살해한 이가 회장의 아들이었고 자기가 유기를 돕긴 했는데 이 사실을 야쿠자 패거리에서 알게 돼 회장 가족 3명이 변을 당했다는 것이 이토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종된 3명을 자기가 살해했다고 말이죠. 1979년 2월 16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토는 어릴 때부터 계부에게 당한 괴롭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의 꿈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다니던 전수학교를 중퇴하고 일찍 사회에 뛰어든 그는 20대 초반에 결혼해 아이도 가지며 꿈이었던 행복한 가정을 이뤘죠. 절대 자기는 계부처럼 아내나 아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그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행복한 일상에 먹구름이 낀 것은 전 야쿠자였던 미야기와 만난 200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이토를 눈여겨봤고 억지로 자기와 친분이 있는 김문부에게 끌고 갔죠. 일본에서 오리엔탈 그룹이라는 1인 기업을 만든 한국 국적의 김문부는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미야기는 조건에 부합되는 이토를 찾아내 억지로 그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김문부의 회사는 겉으로는 건축업이나 설비업 등을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뒤로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을 병행하는 회사로 사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기보단 현대판 노예였고 이토가 그 조건에 부합되는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강제로 끌려온 이토는 김문부와 그의 아들 김양양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수락하지 않는다면 그의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그들의 협박과 미야기의 감금, 폭력에 그는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경찰에 알리려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이미 관할 경찰서에 김문부의 지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김문부의 집에서 거주하며 막노동을 비롯해 여러 일을 무급으로 하는 바람에 집으로 보낼 돈 때문에 저녁에 다른 일까지 해야 했던 그가 겨우 잠들 수 있었던 시간은 하루 3시간 남짓. 그렇다고 먹을 것을 잘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일한 적도 있었죠. 24시간 감시 카메라로 감시되고 만약 자기가 달아나면 가족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웠던 이토는 현대판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김문부의 집에는 이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지만 그들 역시 같은 입장이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문부와 그의 아들 김양양의 이러한 가혹행위는 미야기가 살해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야쿠자 시절 선배였던 미야기는 후배인 김양양에게 매번 금전적으로 많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김문부가 불법적인 대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었기에 미야기의 요구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죠. 물론 그도 김문부의 회사에 이토 같은 일을 강제로 데려가는 등 도움을 주긴 했지만 김양양은 갈수록 요구하는 것이 커지는 그를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미야기가 감옥에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2008년 7월에 출소할 당시 김양양은 이토를 데리고 그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차를 멈추도록 지시한 김양양은 방심한 틈을 타 미야기를 살해. 당시 둘이 잠깐 이야기를 한다며 나가 있으라 했기에 이토는 밖에 있었고 그 사이 김양양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죠. 김양양은 미리 준비해둔 대여 창고 주소를 알려주며 이토에게 차를 몰라시켰고 그곳에 차와 함께 사망한 미야기를 놔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토에게는 유기를 도왔으니 공범이라며 혹여 말을 꺼낸다면 가족들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죠. 가족들에게 절대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 이토는 김문부와 김양양의 가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어떠한 저항도 꿈꾸지 못했던 이토였지만 어느 날 그가 살심을 품는 일이 발생합니다. 2010년 1월에 김문부가 자기 마음대로 이토의 아내를 스낵바에서 일하도록 부르겠다는 말을 꺼냈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자기는 고통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가족까지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 없었던 이토는 그들이 사라져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같은 처지로 일하던 마츠바라와 이키다라는 남성을 끌어들이며 셋은 김부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업자에게 유기를 도와주는 대가로 100만 엔을 주기로 하고 뒤처리 방법까지 정한 그들은 2010년 3월 24일에 범행을 저질렀죠. 원래 그들은 김문부와 김양양 둘만 살해할 계획이었는데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 김양양의 내연 여인 유키코마저 살해하게 됩니다. 새벽에 이토가 건넨 수면제가 들어간 죽을 먹었던 김양양이 아침에 깨어나지 않자 불안해하던 유키코가 혹여 구급차라도 부를까 두려워 그녀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토의 주도로 유키코를 비롯해 본래 목적이었던 김양양과 김문부 역시 교살됐습니다. 그 뒤 그들은 피해자의 집에 있던 현금 약 400만 엔을 훔쳤고 다음날 업자의 도움을 받아 미리 지정해둔 장소에 3명의 시신을 유기했죠. 하지만 사전에 계획했던 것 치고 알리바이도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그들의 범행은 허술했습니다. 범행 이틀 뒤 김문부와 연락이 안 된다는 친척들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 오리엔탈 그룹의 직원으로 신문을 봤던 이토는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 있었던 미야기의 사건으로 야쿠자의 복수를 주장했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 그의 안내로 유기 장소까지 밝혀지며 사건은 보름 만에 끝을 맺었죠. 자백으로 인해 공범들 역시 금방 체포됐다고 합니다. 재판의 중점은 그들의 범행이 강도 목적이었는지에 관한 여부였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강도 살인죄가 죄질을 더 나쁘게 보고 사형 가능성도 높기에 이토는 사형을 피하고자 절대 금품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주장했죠. 하지만 돈을 훔친 것은 사실이었고 공범 중 한 명이 미리 금품을 빼앗자는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에 검찰 측은 그들이 돈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 측은 주범인 이토가 김부자에게 감시당하며 협박과 더불어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것을 지적. 마치 현대판 노예와 같이 살았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던 그에게 아내까지 스낵바에서 일하라는 김문부의 제안 아닌 협박이 계기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금품을 노린 범죄는 아니었다며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토가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극한의 상태가 아니라 언제라도 범죄를 단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사전에 현금 분배를 논의했다는 공범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강도살인죄를 인정. 2011년 12월 27일에 열린 판결 공판에서 이토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2016년 3월에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범행 동기를 헤아릴 사정이 있음은 맞지만 다른 해결책을 시도하지 않았고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는 중대하다며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이었던 마츠바라와 이케다는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유기를 도왔던 업자는 18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이 사건은 이 시대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현대판 노예 사건이라며 주목받았습니다. 오히려 범인인 이토보다 사망한 김부자를 욕하는 이들이 많았죠. 육체적 정신적으로 몰렸던 이토가 범행을 주도해 김부자를 살해했다는 것에 오히려 통쾌한 복수극이라고 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기자에게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는 이토. 제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어찌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